이 소리 뭐야? 이런 소리가 나. 자,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GT 라인 모델이에요. 이름에 GT가 붙어있잖아. 라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고성능 같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진 않죠. GT 라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출력이 막 좋아지거나 그건 없습니다. GT 모델은 그게 되지. 막 제로백도 막 3초대야. 막 미쳤잖아요. 막 드래그 레이스 하면 막 슈퍼카를 막 압도해. 그거는 이제 GT 모델에서는 가능한데 GT 라인은 말 그대로 약간 고성능의 스타일이다, 고성능의 라인을 흉내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BMW에서도 보면 고성능 M이 있고 M을 지향하는 스타일을 심어놓은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게 있잖아요. 딱 GT 라인은 스포츠 패키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가늠할 수 있지만 성능은 모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차량을 좀 고성능으로 타고 싶어, 출력을 좀 높여서 조금 더 가속할 때도 더 속도가 잘 붙고 그렇게 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EV6는 4륜이 되면 듀얼 모터가 들어가요. 2륜일 때는 싱글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4륜일 때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출력이나 성능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T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트림을 선택하든 내가 4륜을 선택을 한다면 고성능을 조금 더 체감하면서 더 높은 성능으로 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싱글 모터가 들어가는 2륜 상태에서는 출력이 한 229마력 정도가 나와요. 근데 4륜에 듀얼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 325마력으로 마력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속감이나 쭉 뻗어져 나가는 그런 직진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2륜의 싱글보다는 4륜의 듀얼 모터가 들어간 차량이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이 차량도 기본적으로 뭐 모터가 2개 달려서 초반에 뻗어져 나가는 그 저속에서의 직진 성능 자체도 꽤 훌륭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300마력이 넘어가면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주행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전기차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주행거리죠.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4륜에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력 면에서는 좋아지지만 전비에선 손해를 또 봐요. 주행거리가 사실 롱레인지에서 가장 길게 탈 수 있는 모델이 2륜을 선택하고 19인치 휠을 넣잖아요. 그럼 475km까지 갑니다. 한 번 충전을 하면 굉장히 수치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륜으로 선택을 하고 이 차량은 또 19인치 휠이 아니라 20인치 휠이 적용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휠 사이즈도 커지니까 전비가 더 낮아져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70 이상 낮아집니다. 그래서 403km를 달릴 수 있게 돼요. 그래도 400km대 구간을 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상당히 부족한 차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출력이나 이런 면이 수월해지는 만큼 주행거리는 조금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V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알아야만 하는 정보들이 나와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충전 잔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냐, 배터리가 90% 정도로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일자로 쭉 이 GMP 플랫폼에 맞춰서 배터리가 낮게 깔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나오죠. 지금 공조 부분을 켰을 때 418km를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공조기를 끄고 주행을 한다면 420km 갈 수 있다. 2km 차이네요. 그러면 나는 땀을 뻘뻘 흘리고 2km를 더 가느니 에어컨 틀면서 418km를 가는 게 낫겠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네요.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면 되고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충전 속도도 빨라졌죠. 이 GMP 플랫폼이 되면서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V로 빠르게 충전할 때는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18분이 걸린다고 하죠.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전기차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콘텐츠도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초급속으로 충전해보신 전기차 오너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편의성은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주행을 합니다. 뭐 ePIT 같은 초급속 충전소도 현대기아에서 만들고 있다곤 하지만 더 많이 인프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한정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그러려면 운전자가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기차에서는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회생제동이죠. 회생제동 시스템이 이 차량도 단계별로 이루어지고요. 총 4단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사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작동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편하게 조작하는 방법은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패들 시프트의 좌측을 통해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패들 시프트 왼쪽에 보면 아래쪽에 레벨 1이라고 레터가 나와 있죠.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의 회생제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감속할 때 이질감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패들 시프트 왼쪽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레벨 2가 되고요. 레벨 3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맥스가 되면서 레벨 4가 되는데요. 요렇게 되면 흔히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브레이크를 따로 조작하지 않고 엑셀 페달만 조작을 하는데 차가 회생제동 단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감속을 굉장히 세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고 있다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앞으로 제가 확 쏠리죠. 다시 한번 엑셀 페달을 밟고서는 시속 한 80km로 주행을 하다가 발을 딱 떼잖아요. 그럼 50대까지도 쭉 내려갑니다. 시속 한 20-30km/h 정도가 훅 줄어든다 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세게 달리면 달릴수록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이렇게 엑셀 페달에 발을 올렸다가 뗐을 때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당기게 되면 다시 회생제동이 줄어들어요. 지금 레벨 3으로 했을 때는 달리다가 앞으로 가는 게 아까보다 조금 줄어들고 레벨 2로 했을 때는 더 줄어들고요. 레벨 1으로 했을 때는 약간 내연기관차를 탔을 때의 느낌처럼 그러니까 전기차 느낌이 많이 줄어들면서 회생제동 느낌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맨날 내가 이거 조작해가지고 회생제동 조절하기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편한 게 오토 모드예요. 우측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길게 잡아당기게 되면 오토라고 뜨게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드라이브 환경에 맞게 이 친구가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을 해줘요. 사실 제가 아이오닉 5를 탔었을 때는 오토로 했을 때도 회생제동이 좀 기본적으로 세게 걸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EV6는 아이오닉 5보다는 오토 모드에서의 회생제동이 더 운전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깔린 회생제동 자체도 그리 심하지 않아서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전기차니까 가속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시속 20km/h 정도대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 와, 속도 진짜 끝내주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도 노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이 차가 너무 좋은 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기에 너무 수월한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를 따로 이렇게 보면서 시야를 떨구지 않아도 그냥 스티어링 휠에서 바로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트 모드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게 되면 스노우 모드까지 되면서 눈길에서도 조금 더 밸런싱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차량이 조정이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가속을 하면 더 빨리 가. 대박. 우와. 진짜 시원하게 되게 잘 달리네요. 얘 뭐야 진짜? 내연기관 차가 가속감이 시원하게 뻗어져 나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전기차는 정말 고요하게 앞으로 누가 노면과 이렇게 접지력이 좋게 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실크 위를 누가 확 민 느낌이야, 뒤에서. 그래서 앞으로 되게 쑥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가속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이 약간 더 조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는 꽉 잡아주면서 앞으로는 더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운동 성능이 좋다고 운전자가 느낄 법한 그런 세팅이 마련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도 꽤 쏠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아에서는 EASD라고 해서 전자식의 액티브 사운드가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운드의 감성이 솔직히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설정에 들어가서요, 사운드가 있죠.
좌측에 보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정도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더 고성능의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다이나믹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강하게 한번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하니까 액티브한 소리가 나긴 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엔진 배기음 사운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마련한 느낌보다는 지금 아래쪽에서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 같아. 약간 이게 사운드가 조금 더 운전자의 좀 심장을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사운드로 세팅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컴퓨터가 과부하됐을 때 그런 사운드가 좀 느껴집니다. 제가 액티브 사운드를 사이버로 바꿔보겠습니다. 말로는 지금 가상현실 분위기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지켜볼게요. 여전히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해두었고요. 어머머머머, 어머, 이 소리 뭐야? 이런 소리가 나.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이거는 진짜 전자 조작을 한 소리 같긴 하네요. 진짜 전기차니까 이 소리를 했을 때 이게 어울리지, 이거 전기차 아니었으면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이버 소리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근데 솔직히 운전자가 선호할 만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조금 더 엔진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네요. EV6를 지금 쭉 주행을 해보니까 일단 가속감은 합격! 아이오닉 5랑 비교했을 때도 전체적인 주행감이 사실 초반에 첫인상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행하는 직진 성능도 아이오닉 5도 괜찮았거든요. 특히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을 충분히 하고 타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차가 진짜 매력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브레이킹이에요.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킹을 살짝 했을 때 그 브레이킹이 감속이 되는 단계가 아주 세밀하고 촘촘해요. 그리고 멈춰 설 때도 끝 마무리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면 뒤로 머리 빵 하는 거 없이 아주 브레이킹이 부드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속도가 확 내려가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내려가고요. 마지막으로 딱 멈춰 섰을 때도 거의 흔들림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브레이킹이 되는, 되게 고급차 같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이오닉 5는 약간 머리 빵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브레이킹의 잔여감이 느껴지는 세팅 자체가 훨씬 더 EV6가 수월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시승을 해보면요, 전기차가 진짜 그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조용해요. 이 차량은 확실히 하이브리드와도 차원이 다른 정숙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유리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차량이 싱싱 다른 차선에서 쑥쑥 달려도 그 소리가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차량을 주행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장점이 있죠. 정숙성 측면에서는 진짜 엄지척입니다. 전기차 하면 가장 미래적인 자동차잖아요. 첨단 주행 사양도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차량도 당연히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다 들어가는데요. HDA2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을 하고 정차했을 때 재출발하는 기능까지 지원이 되고, 사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는 차로 변경까지도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서울 도심을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래도 그거까지 테스트를 해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좌측으로 옮겨져 있죠. 위쪽에 버튼을 한번 누르면 HDA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자, 속도를 60km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속도 제한에 맞춰서 버튼을 올려서 조정을 하면 되고요. 자, 지금 앞쪽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엑셀에 지금 발을 떼고 있는데 가까이에 차가 붙는, 지금 시속 10km까지 떨어졌는데요.
오, 엄청 젠틀해. 이게 어떤 차를 타보면 크루즈 컨트롤 작동했을 때 차간 거리를 가장 낮은 단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앞차랑 가까워지면 갑자기 속도를 쑥 하고 멈춰주는데 약간 막 부딪힐 것 같은 거야. 막 걱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굉장히 부드럽게 멈춰주고요. 지금 완전히 시속 0으로 정차를 하는 수준이 됐어요. 요럴 때 보니까는 회생제동이 세게 걸린 것 같은 느낌처럼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오, 지금 앞차가 출발하니까 알아서 핸들도 꺾어주면서 움직여주죠. 여기에서 이 버튼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핸들도 같이 꺾어주는 거예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차로 이탈도 방지될 수 있도록 경고음을 또 울려주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차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젠틀해서 V6 타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도심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향 지신을 켰을 때 외부의 환경을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주게 되죠. 요게 어떤 차량들은 포지션에 따라서 좀 눈에 안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좌우의 사이드 미러를 굳이 보는 것보다 카메라에서 나오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꽤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 지금 HUD가 전면부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현대기아차의 이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서 안쪽의 정보들을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HDA 모드를 사용했을 때도 차간거리 막 이런 것들을 HUD 안에 그래픽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지금 터널 안으로 조금 어두워지니까 앰비언트의 맛이 느껴지네요. 지금 좌측에 이 서랍부, 우측에도 서랍 공간, 도어부 쪽에도 나와 있고, 제가 실내에서 말씀드렸던 이 찍찍찍찍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이 앰비언트 무드등이 멋스럽습니다. 지금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데 센터 콘솔부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얇진 않아서 눈에 꽤 잘 띄고요. 무엇보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감성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변속기 안에도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디테일적으로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대시보드를 조금 더 두껍게 가로지르는 라이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좀 고급차 라인 보면 이런 도어부 안에도 좀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EV6에는 또 스마트 주차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죠. 주차를 얘가 해주는 거야. 센터페시아에 보면 P 버튼이 있는데 요거 한 번 누르면 원래 지금 그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차량 서라운드 뷰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길게 누르면 주차 공간을 탐색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차량이 탐색을 하고요. 저는 주차하려는 라인에 가깝게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지금 여기 주차 공간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차를 넣을 거야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후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이 탭이 활성화가 돼서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자, 원격 주차, 스마트 주차할 수 있는데 하차를 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건 원격 주차고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는 게 스마트 주차예요. 저는 탑승을 한 상태에서 한번 이 차에게 주차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주차를 눌렀고요. 자, 핸들에서 손을 떼고 주차 뷰 버튼을 누릅니다. 진짜 되는 거야? 근데 나 너무 무섭다.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는 계속 잡고 있고요. 오, 대박! 지금 전진 제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된다고? 근데 저는 이 스마트 주차 보조니까 얘도 되게 스마트하게 한 방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얘도 수정을 여러 번 하네요. 오, 그래도 지금 옆차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너무 잘 들어가는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우와, 대박! 된 거예요? 근데 얘 조금 부정확하다. 그래도 차선도 인식하고 옆에 있는 차도 인식을 해서 자기가 후면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핸들을 수정하면서 돌려주니까 진짜 누가 운전해주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정교해진다면 진짜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스마트 주차 보조 요거 실현을 해보신다면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EV6 타고선 함께 한번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요. 일단 잘 만들었네요. 아이오닉 5와는 그냥 디자인의 차이,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싶었는데 주행해보니까 스타일이 꽤 많이 다르고요.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부드러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점에서 저는 EV6가 가진 매력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타고 나니까 더 호감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만약 EV6를 선택을 한다면 4륜의 이 파워풀함은 좋긴 한데 가장 주행거리가 긴 모델을 탈 것 같긴 해요. 2륜의 롱레인지가 되면 475km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유럽의 WLTP 기준으로 보면 500km가 넘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가장 좋은 주행거리를 확보해서 그렇게 타면 불편함도 덜고, 그렇다고 싱글 모터가 들어가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 자체는 77.4kWh이기 때문에 뭐 넉넉한 편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운동 성능을 살짝 내려놓고 저는 충전의 실용성을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2륜의 19인치 롱레인지로 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게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공간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도 꽤 우수한 차량이라 패밀리카로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주행할 때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은 있으니까 그거를 좋아하실 만한 뭐 30대 초중반에 사회생활 한 3에서 5년 차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타기에 딱 좋은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EV6 GT 라인을 한번 타봤고요. 이 차량도 트렁크 공간도 꽤 넓고 차박하기도 수월할 것 같아서 멀리 가지 않아도 근교로 한번 차박을 다녀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장거리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텐데요. 차봤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저랑 계속 호흡하시고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